57년생 정유생 닥티 선생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와주시니 더없이 반갑습니다. 안동 한자리에서 사람들의 사주를 들여다본 세월이 올해로 13년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옷깃을 한 번 더 여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957년에 나신 정유생 닥티 선생님들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주신 정유생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섬세하고 깔끔하며 매사를 빈틈없이 챙기며 한 세상을 단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겉은 부드러워도 안으로는 옳고 그름이 또렷한 고든 심지를 지니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곱고 단정한 성품을 헤아려 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병오년 천지의 불기운이 가득 들어찬 해입니다. 그런데 정유생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정화라는 촛불 같은 은은한 불을 위에 두고 그 아래 유금이라는 맑고 정갈한 보석 같은 쇠를 깔고 계신 분입니다. 위로는 잔잔한 불빛이 어리고 아래로는 잘 벼린 칼이며 보석이 놓인 형국이지요. 그러니 올해처럼 불이 거센 해에는 그 뜨거운 불기운이 자꾸 선생님의 보석 같은 쇠를 달구려 듭니다. 잘 다듬어진 쇠가 불을 만나는 일, 이것이 올해 정유생 선생님께 일어나는 가장 큰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궈지는 보석을 지니고 선생님께서는 하반기를 어찌 건너가야 빛을 잃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한 편에 그 길을 모두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특히 뒤에서는 집이 안 나간다, 땅을 내놓았는데 소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문서 파는 운을 따로 짚어드릴 테니 그 대목은 꼭 챙겨 들으십시오. 보시다가 마음에 닿으시거든 좋아요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정유생 선생님 운세를 빠짐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큰 줄기부터 잡겠습니다. 정유생 선생님께 올해 병오년의 거센 불기운은 비겁의 자리, 곧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이자 경쟁자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위에 떠있는 정화는 본래 선생님의 불과 같은 결인데 올해 하늘의 병화가 거듭 뜨면서 그 불빛이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누군가와 견주게 되는 일, 함께 일하다 마음 상하는 일, 형제나 동료와 얽히는 일이 많은 해입니다. 지난 상반기 사람 사이에서 마음 쓸 일이 잦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병오년이 정유생 선생님께 부리는 조화였습니다. 한데 하반기로 접어들면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들어서면 미토라는 땅 기운이 그 불을 슬그머니 끌어안아 끓던 열기가 안으로 차분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라앉으실 겁니다. 다만 잦아들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태 한여름이고 가을은 멀었어요. 거두기에 이른 때라는 것,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이제 재물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돈이 드나드는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해입니다. 들어오는 문도 커지나 나가는 문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나가는 쪽 문단속을 야무지게 하셔야 합니다. 큰 돈을 낯선 곳에 덜컥 묻는 일, 잘 모르는 분야에 발 들이는 일, 누가 와서 이건 틀림없다며 부추기는 일? 더구나 정유생 선생님께는 올해 비겁의 기운이 강하니 가까운 사람과 돈이 얽히기 쉽습니다. 동업 이야기, 함께 투자하자는 권유, 형제나 친구가 보태달라는 부탁, 이런 데서 돈이 새기 가장 쉬운 해입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차마 거절 못하고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13년간 보아오니 비겁이 강한 해에는 남과 돈을 섞었다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일이 유독 잦았습니다. 거꾸로 이미 손안에 쥔 것을 알뜰히 건사하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들어오는 문이 슬며시 차오릅니다. 새 것을 버리지 마시고 가진 것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서 가장 크게 막히는 것이 부동산이지요. 급하는 운은 뒤에 따로 풀어드릴 테니 먼저 건강부터 챙기겠습니다. 정유생 선생님, 올해는 정말 몸을 귀히 여기셔야 하는 해입니다. 위로는 정화, 아래로는 유금, 곧 은은한 불과 단단한 보석을 함께 지니셨는데 올해 또 불이 거세게 들이치니 그 쇠가 자꾸 달궈집니다. 잘 벼린 칼도 불에 오래 달궈지면 무뎌지고 맑은 보석도 열을 받으면 빛이 흐려집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유금은 폐와 기관지 그리고 피부와 뼈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 정유생 선생님이 올해 무엇보다 살피셔야 할 곳이 호흡기와 폐입니다. 불기운이 강하면 폐가 마르고 기침이 잦으며 목과 코가 칼칼해집니다. 다음으로 피부입니다. 유금은 결이 곱고 깨끗한 쇠인데 불기운에 진액이 마르면 살갗이 거칠어지고 가렵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로 치솟는 열, 곧 혈압과 어지럼증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들이키시고 폐를 적셔주는 배나 도라지를 가까이 하시며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이 건강 이야기는 영상 맨 끝에서 다시 힘주어 강조할 대목으로 돌아옵니다. 명상에 앞서야 할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 알게 되십니다.
이번엔 사업과 직장의 운입니다. 정유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일흔이 되셨어도 여전히 일을 손에서 못 놓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야무지고 빈틈이 없는 분들이라 이 일을 남에게 못 맡기고 직접 챙기시지요. 병오년 하반기 정유생 선생님의 사업과 직장운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것입니다. 올해 불해에는 가뜩이나 부지런한 선생님을 더 들쑤셔 무언가 크게 버리고 싶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새 일을 시작해야 마음이 놓일 듯한 충동이 솟구칩니다. 한데 선생님, 바로 그 충동이 올해 가장 조심하셔야 할 함정입니다. 지금은 새 간판을 내걸고 없던 일을 만들고 큰 도장을 찍을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쌓아오신 신용과 솜씨, 오랜 거래처를 빈틈없이 지키고 다듬는 때입니다. 새로 보석을 캐는 철이 아니라 이미 지닌 보석을 곱게 닦아 빛을 내는 철이지요. 7월 을미월이 꼭 그런 달입니다. 다 여문 듯해도 아직 가을이 아니라 여기서 욕심내어 일을 늘리면 정작 가을에 거둘 알맹이가 비어버립니다. 특히 정유생 선생님은 완벽을 기하는 분이라 마음에 안 차면 새로 갈아엎고 싶어 하시는데 올해 하반기엔 그 마음을 누르셔야 합니다. 갈아엎지 마시고 이미 잘해오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혹 자리를 옮길까 흔들리는 분 계시거든 올해 하반기에 박차고 나가시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8월 신월을 지나 가을 기운을 한번 보신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대목입니다. 선생님, 집을 내놓은 지 까마득한데 보러 오는 이가 없습니다. 땅도 매한까지예요. 제발 거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선 그 타 들어가는 속에 가만히 손을 얹어드립니다. 한평생 단정하게 모아 마련한 재산을 이제 좀 풀어쓰려는데 돌덩이처럼 굳어 꿈쩍을 않으니 그 답답함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명리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유생 선생님께 집이나 땅 같은 문서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집과 땅은 흙에 속하는데 불이 강하면 그 흙을 구워 더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부드러워야 거래가 오가는 법인데 돌처럼 굳어버리니 묶인 것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입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탓이 아니라 흐름이 그러했으니 쏙 끓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떠하냐? 문서를 파는 일은 기운이 솟구치는 때가 아니라 가지런히 갈물이 되는 때에 풀립니다. 7월 을미월까지는 불기운이 드세어 매듭이 풀리기 어렵습니다. 한데 8월 신월 가을로 길목을 트는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귀띔하자면 8월에 들어오는 신금은 선생님이 발밑에 깔고 계신 유금과 한 식구 같은 기운입니다. 선생님과 결이 통하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정유생 선생님께는 그 가을 길목이 한층 반갑습니다. 쇠의 기운이 들어서며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거두어 내보내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러니 선생님, 핵심은 이것입니다. 7월에 안 나간다고 조바심의 값을 뚝 떨어뜨리거나 헐값에 던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가을 문턱의 흐름에 맞춰 매물을 다시 손보아 내놓으시고 그때 발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결국은 때가 무르익어야 일이 됩니다. 하나 더, 거래가 잘 트이려면 집이든 땅이든 깔끔히 치우고 묵은 살림을 덜어내고 환하게 밝혀두십시오. 더구나 정유생 선생님은 본래 깔끔하고 단정한 분이니 이 일은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정돈되고 밝은 곳에 새 인연이 깃듭니다. 혹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 계시거든 댓글에 띄워나신 해만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같은 일로 밤잠 설치는 다른 분들께도 닿습니다. 자, 하반기에 조심하셔야 할 점 3가지만 새겨두십시오. 첫째는 사람과 돈을 섞는 일입니다. 올해 정유생 선생님께는 비겁의 기운이 강하니 가까운 이와 돈이 얽히기 쉽습니다. 동업, 공동투자, 보증, 빌려주는 돈. 정과 의리에 끌려가지 마시고 큰 돈이 걸린 일은 한 번은 모질게 선을 그으십시오. 둘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더 가졌나 누가 더 잘 되었나 견주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남과 견주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올해가 편안합니다. 셋째는 완벽을 향한 집착입니다. 정유생 선생님은 빈틈을 못 견디는 분이라 마음에 안 차면 끝까지 붙잡고 고치려 하십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부족해도 그냥 두고 넘어가는 너그러움이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를 어떤 마음으로 건너야 할까요? 올해를 흐름과 맞붙어 이기려는 해로 삼지 마시고 슬기롭게 끌어안는 해로 여기십시오. 사주를 보는 까닭은 운명을 비틀자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미리 읽어 그 결을 따라 저어가자는 것입니다. 정유생 선생님은 본래 매사를 곱고 빈틈없이 매만지는 분입니다. 한데 올해는 모든 걸 완벽히 다듬으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헐겁게 두고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7월 을미월은 아직 채 여물지 않은 달입니다. 다 이른 듯해도 거둘 때가 아니에요.
잠시 멈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가을에 무엇을 지을지 채비하는 마음, 그것이 정유생 선생님께 가장 어울리는 하반기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곁의 것을 귀히 여기며 보내시면 가을에는 손에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물으십니다. 그래서 7월은 6월과 무엇이 다른가요? 6월은 갑오월이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끼얹듯 불기운을 부추긴 달이었지요. 그래서 일도 많고 마음도 들끓었을 거예요. 한데 7월 을미월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 나무가 갑목에서 을목으로 바뀝니다. 곱게 치솟던 큰 나무에서 옆으로 퍼지는 풀과 꽃의 결로 변해 무작정 내달리던 데서 열매를 샘하는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둘, 미토라는 땅이 들어와 불을 품어 안습니다. 솟구치던 불길이 가마 안에서 은근히 잦아들어요. 겉은 후끈해도 속은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7월은 속도를 낮추고 알맹이를 챙기며 거둘 것을 채비하는 달입니다. 6월이 내달리는 달이었다면 7월은 멈춰서서 돌아보는 달이지요. 자, 이번엔 귀인운입니다. 귀인이란 막다른 길목에서 손을 내밀고 닫힌 문을 대신 열며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유생 선생님께 올해 하반기 귀인은 어디서 올까요? 자꾸 달궈지는 보석을 그 열기를 식혀주고 맑게 닦아주는 사람이 곧 귀인입니다. 명리로 풀면 물의 기운, 그리고 선생님과 결이 통하는 쇠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어찌 알아보느냐? 귀인은 만나고 헤어지면 이상하게 속이 가라앉고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입니다. 달아오른 쇠가 물에 닿아 식듯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볼 때마다 마음에 불을 지르고 어서 결정하라 등을 떠미는 사람은 귀인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 정유생 선생님께는 동료인 척, 친구인 척 다가와 함께 무언가 하자며 부추기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선생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일수록 한 발 거리를 두십시오. 참된 귀인은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고 발걸음을 붙들어줍니다. 하반기 귀인은 뜻밖의 솥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 먼저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그간 어찌 지내셨소 하는 그 한마디가 귀인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귀인을 어찌 대접하느냐. 아낌없이 베푸시되 돌려받을 셈은 접어두십시오. 까닭 없이 밥 한 끼 대접하고 정을 나눈 뒤 그 일은 잊으십시오. 되받을 셈을 접어두면 그건 장사이지 베풀미 아니에요. 베풀고 있는 마음이 막힌 운수를 뚫어줍니다. 제가 13년을 보니 노년의 복문이 열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손이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같은 정유년에 났다는 것은 그 해의 가장 굵은 기운을 함께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8글자 중 해의 2글자를 나누어 가진 셈이라 같은 띠끼리는 세상을 보는 결이 닿습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섬세하고 단정하신 것도 그래서예요. 물론 달과 날과 시가 제각각이니 자잘한 운세는 다 다릅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큰 물줄기일 뿐 이 줄기를 들으시고 각자 형편에 비추어 보시는 것이 띠 운세를 똑똑하게 쓰는 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힘주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명상에 앞서야 할 것, 그것이 걷기입니다. 정유생 선생님, 방 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명상도 좋으나 그에 앞서 몸을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더구나 선생님처럼 매사를 곱씹고 따지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생각만 굴리면 그 생각이 자꾸 날카로워져 마음을 뵙니다. 한데 일어나 한 걸음씩 옮기면 그날 선 생각이 발끝을 타고 부드럽게 풀려나가요. 달아오른 보석을 천천히 식히듯 걷는 일이 선생님의 뜨거워진 마음을 식혀줍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해 뜰 무렵이나 해 기울 무렵 따갑지 않은 시각을 골라 느릿느릿 등에 땀이 살포시 벨 만큼만,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뺨을 스치는 바람을 음미하며 걸으시면 메말랐던 기운이 차오릅니다. 빨리 닿겠다는 생각도 무슨 궁리도 내려놓고 그저 걷는 걸음 하나하나를 누리며 걸으세요. 그것이 올해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그리고 철 따라 나는 음식을 챙겨 드십시오. 폐가 상하기 쉬운 해이니 물기 많고 폐를 적셔주는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잘 걷고 잘 자시고 잘 주무시는 것, 이 셋이 어떤 비방보다 선생님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자, 오늘 1957년 정유생 닭띠 선생님의 병오년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추려드립니다. 새 것을 버리지 마시고 손에 쥔 것을 단정히 지키시고 사람과 돈을 섞는 일에 선을 그으시고 문섭하는 일은 가을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고 무엇보다 부지런히 걸으십시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거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우리 정유생 선생님 운세를 빠트림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칸에 소원 한 줄 남겨주십시오. 집이 좋은 주인 만나 잘 팔리게 해주세요. 올 하반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을 마음의 새겨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